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좋은 한 해 시작하셨을까요? 오랜만에 녹음기 앞에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 거죠? 그 계획들을 응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소설 한 권 골라봤습니다. 갈매기의 꿈이에요. 리처드 바크의 작품이죠. 1970년 미국에서 발표된 우화 소설이고요. 갈매기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하며 비행에 대한 꿈과 신념을 실현하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갈매기 조너선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삶의 진리와 자기 완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보석 같은 작품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으로 가와 스토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 갈매기의 꿈, 그리고 조너선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작가에 대해 알아보죠.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 1936년생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요. 그 뒤 캘리포니아주로 옮겨서 롱비치 스테이트 칼리지, 지금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퇴학을 당하고요. 미국 공군에 입대해서 1957년 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획득합니다. 다음 해부터 자유기고가로 비행기 잡지 편집에도 관여했고요. 베를린 위기 때는 공군으로 재소집되어서 프랑스에서 1년간 복무했습니다. 이후 계속 민간 항공기의 파일럿으로도 활동했고요. 작가의 활동을 이어갔죠. 그의 처녀작은 1963년 출판된 Stranger to the Ground고요. 1966년에 출판된 두 번째 작품 바이플레이는 앞서의 작품과 함께 미국 도서협회가 선정한 젊은이를 위한 양서 25권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이런 성장 소설류를 많이 쓰신 그런 작가예요. 1970년도에 발표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갈매기의 꿈이고요. 이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단에 올랐죠. 이외에도 환상, 우연은 없다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스토리로 좀 들어가 볼게요. 멋진 비행을 꿈꾸는 조너선 리빙스턴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무수한 갈매기 떼가 살아가기 위해 먹이를 찾아 부산스럽게 날아다니는 그런 아침에 조너선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 이 갈매기만은 혼자서 그런 소란스러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저공, 활공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보다도 나는 일.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처럼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갈매기로서의 나는 일, 날개를 움직여서 창공을 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조너선은 무엇보다도 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작품의 서두 부분에서 이미 독자는 조너선이 동료들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단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자는 배제되기 마련이죠. 그것이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철칙이자 집단의 규칙입니다. 개인의 목적이나 지향은 아무리 숭고한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야만 그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죠. 사회도 그렇고요. 월급을 받는 어떤 집단이라고 하면 집단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개인의 사유와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보장된 그런 현실에서도 무리와 전혀 다른 그 무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좀 아웃사이더로 튀는 사람으로 그리고 조금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런 시선이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사실 조나선 리빙스턴이 시속 342km라는 극한의 속도에 달하거나 공중회전과 거꾸로 떨어지기 이런 등의 고등 비행 기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삶의 목적과 무지로부터의 탈출, 자유와 지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조나선의 동료 갈매기들은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아무리 그가 다른 갈매기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고 무한한 지평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 해도 그것이 집단 규범에 따른 것이 아닌 한 그의 행위는 무책임하고 동포의 존엄성과 전통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는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조너선이라는 이 갈매기는요, 동료들에게 추방당했지만 그래서 고독하지만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는 자신의 정신력을 컨트롤해서 다양한 비행 방법과 먹이 찾는 나름의 기술을 찾아 익혀갑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일생을 지배하는 그 긴 지루함과 공포, 분노를 마음에서 씻어내는 방법을 배워가요. 참 기특한 갈매기죠. 대단해요. 어느 날 그는 두 마리의 갈매기를 만나요. 그들의 인도를 받아 또 하나의 세계로 떠나는 조너선. 그곳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갈매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관 설리번과 그 집단의 원로인 창이라는 갈매기 아래서 새로운 비행 연습에 매달리는 조너선. 새로운 비행이란 게 뭘까요? 뭐였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 곧 완전한 마음의 경지에 이르는 비행이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인 거예요. 명사일까요? 무슨
순간 몰입하는 그런 기술일까요? 음. 탐이 나네요. 뭔가 살다가 좀 막막하거나 아니면 너무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놀랍거나 아니면 너무 두렵거나 화가 나서 이 순간 늘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감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 1초 만에 그리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기술을 갖는 방법을 이 창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조너선이 배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창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아요, 그죠? 이 조나선 리빙스턴은 미국식 이름인데 창은 왠지 동양 이름이죠. 미국인을 가르치고 있는 동양의 원로 선생님입니다. 이윽고 최고의 비행수를 습득한 조너선에게 좀 더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모습을 감추는 창. 이제 조너선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란 그 선생님이 좀 더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자기를 추방했던 그 갈매기 떼 속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조너선이 알게 된 그 비행의 참된 뜻을 알려주는, 그럼으로써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선생님 스승에게 배운 삶을 펼쳐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와 같이 비행의 참된 뜻을 알려고 고심하는 소수의 갈매기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진실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냥 기특하고 또 기특한 그런 갈매기입니다. 그래, 무리로 돌아간 조너선 앞에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젊은 갈매기 플래처가 나타나요. 헨리와 마틴, 찰스 코크, 그 밖에 많은 갈매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조너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매기에게는 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자유는 갈매기의 본성 그 자체이다.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의식이건 미신이건 또는 그 어떠한 형태의 제약이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요사이 공부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화두로 조금 문장을 변경해 보자면 갈매기에게 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것, 연습하는 것, 그렇게 나만의 비행법을 찾기 위해 끝없이 시도하고 수정하고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며 자유는 갈매기의 본성 그 자체이다. 자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다.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의식이건 미신이건 또는 그 어떠한 형태의 제약이건 버려야 한다는
이 부분은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의식이건 미신이건 또는 그 어떠한 형태의 제약이건 극복해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고 표현을 조금 바꿔보고 싶네요. 부정하는 것은 끌리기는 하지만 너무 쉬워요. 쉬워서 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정하고 부인하기보다는 쉬운 그런 방법보다는 의식이건 미신이건 어떤 제약이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분해하고 용해시켜 버리는 건 어떨지, 그런 식으로 극복하고 격파해 나가는 건 어떨지. 리처드 바크가 들으면 웃겠습니다. 자, 조나선, 우리의 이 대단한 갈매기는 자신의 뒤를 이을 갈매기로 그 여러 젊은 갈매기들 중에 플래처를 지명해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가짜다. 너의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그 눈을 통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찾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날아야 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자기의 후계자인 플래처에게 남기고 조나선은 떠나갑니다. 이 갈매기의 꿈은 2번의 놀라움을 줘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위한 혼신의 노력, 그를 통한 넘어섬, 그게 우선 큰 울림을 주는 한 가지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그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추방했던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외면하고 나를 쫓아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지혜라는 그 밝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무리로 돌아가 젊은 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알려주는 그 행위, 사실 저는 이 2번째 행위에서 더 많은 놀라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을 불후의 명작으로 남겨놓은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그 동굴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그 동굴 밖에서 이제 모든 걸 알아버린 한 사람이 혼자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혼자만 그 진실을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광명의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다시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에게 그런 점이 있다는 거요. 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이 북살롱, 그녀의 북살롱 하고 있는 미셸의 마음도 그 마음이 좀 있지요. 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이 조나선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가 하는 이 수많은 연습을 보면 참으로 눈물겨워요. 수없는 비행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에 따른 속도감, 제대로 날지 못했을 때의 실망, 한계 돌파, 다양한 비행 기술, 천국으로 착각할 만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 으아, 어느 경지면 이렇게 될까요? 지고의 행복한 상태, 완전한 경지, 녹색 하늘과 태양으로 바뀌는 쌍둥이 별, 컨트롤 문제, 생각과 육체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 이런 다양한 그런 비행에 대한 어떤 경지와 훈련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앞서도 참이라는 이 조너선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선생님을 말씀드렸어요. 동양인 선생님. 그리고 그 동양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할 때 나왔던 표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의 그런 참선과 밀교, 실천 동양 사상에 의한 어떤 개인을 초월하려는 그런 수련, 체험 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히피족들, 미국 그 서해안 지방의 히피족들이 이 책을 먼저 보았다고 하고요. 그들에게 인기가 한 차례 있은 이후에 전국적으로 인기가 확산되어 갔었다고 해요. 저에게는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 그리고 히피,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미국의 68 혁명, 그리고 대략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연관되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 갈매기의 꿈을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이 히피 문화나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명문장 몇 개 읽어볼게요. 모든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괴짜 갈매기 조나선 리빙스턴에게 그에게 중요한 일은 먹는 일보다 나는 일 그 자체였다. 모든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일이 아니라 먹는 일이었다. 사는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괴짜 갈매기, 이 괴짜 인간 조나선 리빙스턴에게 그에게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일이거나 혹은 먹는 일보다 사는 일 그 자체였다.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문장을 좀 바꿔봐요.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천국이란 장소가 아니다, 시간도 아니다. 천국이란 바로 완전한 경지를 뜻한다. 완전한 속도란, 잘 들어라,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와, 멋있는데 어려워요, 그죠? 데카르트식 서양 철학의 기계론적 합리주의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동양적 사고가 엿보이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경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을 잘 살아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 같아요.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이다. 또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통해 다음 세계를 선택한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세계도 이 세계와 같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죠. 어떻게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통해, 이 세계에서 배운 것, 살아낸 나의 궤적을 통해 다음 세계를 선택한다. 다음 세계가 이미 선택된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세계에도 이 세계와 같을 것이다. 그렇죠.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좀 더 나가보자면 반드시 윤회를 했을 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계도 이 세계와 같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축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한때 되게 인기 많았던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던가요? 한국 영화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사후 세계가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이 생에서 제가 한 선행과 악행들이 아주 다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대로 판단이 내려지죠. 숨은 선행들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남모르게 한 악행이나 부도덕함이 또 매우 곤란한 지경에 나를 빠뜨리기도 하고요. 끝으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당장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높고 깊은 생각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살아가라는 교훈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되어 보시면 어떨런지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꼭 가장 멀리 봐야 되나?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하루하루 내일 하루만
앞서 내다보면 되지. 뭘 그리 멀리까지 바라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멀리 보아야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을 살아내기 위해 조너선처럼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높이 올라야 할 거라는 거죠. 그 가장 높이 난다는 것은 고도의 자기 수련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 갈매기 조너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 새해 첫 책으로 갈매기의 꿈을 다시 소개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연휴에 조금 무뎌졌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연장들 잘 챙기셔서 모쪼록 좋은 새해 첫 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